안녕하십니까, 왕종근 이세진의 성공 파트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빗방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빗방울이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선 이 어떤 빗방울은요, 이 밭으로 떨어지면은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또 어떤 빗방울은 산으로 떨어지면은 독초를 자라게 한다, 이런 거죠. 빗방울 탓하지 마세요. 왜요? 산에 떨어져서 산삼을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빗방울 탓이 아니고 씨앗이 중요하죠.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그 씨앗을 사람에 비유하면 아마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가짐인가에 따라서 같은 일을 겪더라도 사실 해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좋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도움을 드리는 성공특강 디딤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 편한 지혜로운 소상공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대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가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환경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자신을 망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면 고통을 덜어주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공특강 디딤돌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 도홍찬 소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비법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성공특강 디딤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공특강 디딤돌에 도움 말씀 주실 도흥찬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인상 좋으시네요.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로 알려지신 분이에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회사 대상으로 교육 기획이나 또는 뭐 가정개발이나 또 강의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도 낯선 직무 스트레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한 10년 동안 그 회사를 한 7번 정도 옮겼습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옮겼고 또 직장 상사가 좀 자주 바뀌어서 한 20명 정도 상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너무 저한테 그런 일들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뭐 목도 막 틀리고 이장도 안 좋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뭐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봉급 생활자는 봉급 생활자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내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 그걸 이제 푸는 방법을 아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제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가 생산성에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공부든 뭐 성과든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일반 스트레스와 달리 이제 직무 스트레스라는 것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직무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흥찬 소장과 함께하는 성공특강 디딤돌 시작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강사 도홍찬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스트레스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또 결과가 무엇이고 그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알므로써 좀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 1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뭐 질문이 어려우시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개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정답입니다.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의 모든 변화를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에게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스트레스라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스스로 그 자극을 판단합니다. 판단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 어떤 생리적,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생리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요인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스트레스의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은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셨겠지만 딱 세 가지만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빨개지는지 심장박동수 올라가는지 호흡이 빨라지면서 말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딱 두 가지 감정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감정을 주로 많이 가질까요? 불안, 분노.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행복한지 뭐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과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뭐 직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아나운서도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이게 방송의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무 스트레스 6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가부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많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뭐 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하루에 스케줄이 너무 많다든지 이럴 경우에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부하 직원이든지 또 상사든지 뭐 가족이든지 모호하게 이해할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해오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고객들이 질문할 때도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거나 뭐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그 지시받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너무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능력을 조금 키워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만으로 일을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능력과 업무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책임감의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책임감을 가지려고 할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직원들이든지 사업이든지 그걸 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사업을 하시거나 또 남을 위해서 일을 하시거나 할 때 본인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경우가 있죠.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됐다든지 내가 이 사업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먼저 소상공인 사장님이시다면 나는 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뭐 사장님이나 또 직원들한테 그런 기대랑 서로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뭐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요구할 때 역할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같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드리면 환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환경 같은 것을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쁜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가능하면 좋은 곳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할 때나 또는 우리가 뭐 좀 주변에 불쾌한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경우에는 빨리 정리정돈을 하시는 것이
그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내 의도랑 상관없이 내 몸과 직접적인 상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스트레스 관리는 몸과 마음 관리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첫 번째는 자기 관리인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랑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너 왜 스트레스 받니? 이유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스트레스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몸을 챙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무슨 얼굴 보면 좀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당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남편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은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래? 얘기를 해야지 내가 도와주지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더 스트레스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 남편이 만약에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술과 이제 삼겹살을 딱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걸 다 먹으면 묻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진짜 좋다. 네, 그래서 그거 진짜 인간이랑 좋다. 네. 꼭 머릿속에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눈치 이렇게 보고 남편이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싶으면 왜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삼겹살에 좀 굽고 이리 와요 한잔 해요. 남편 좋아하는 술 한 잔. 얼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 저절로 나와. 그렇죠. 네. 묻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서 핵심은 몸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하직이라든지 뭐 사장님이든지 누가 힘들었다, 고객이 힘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몸을 도와줘야 돼요. 자꾸 우리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머리를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묻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에요. 몸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도 열리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사업이 안 되더라도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하자면 세 가지를 우리가 도와주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몸을 챙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이루해 주는 거죠. 감정을 이루해 주고 내 감정이 수용되고 지지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에는 해결책,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안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래야만 해결책도 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자꾸 고민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 아니고 첫 번째가 몸을 챙겨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을 챙기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야 되겠죠. 네,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30분 정도 꾸준히. 또 뭐 다른 생각 있으세요? 싸우지 말아야 되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 네. 예. 네. 뭐 생각난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네. 좋아하는 맞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기. 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몸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도움되는 음식이 일단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파괴될 수 있는데 면역 체계를 조금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아시잖아요, 그죠? 뭐 오늘 가게에 손님이 없다. 네. 그럼 집에 와서 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몽쉘 잡아와가지고 네. 그냥 그 단백질이 많으니까 네. 막 드시고 이런 게 좋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너무 막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단백질은 지방으로 또 다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의 뭐 우리 단백질을 드시는 것은 막 힘들 때 보통 부모님들 있잖아요. 좀 고기 먹으라 하는데 실제 고기를 드시는 것이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가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좋은 단백질은 좋은 에너지 원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 소모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조금 뭐 충족시켜 준다든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과일을 많이 드시면 네, 과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뭐 등푸른 생선 그것이 이제 오메가3라고 하거든요.
오메가3라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불안해져요, 인간이. 그런 불안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칼슘입니다. 우유 많이 드시면 좋고. 그렇죠, 우유. 그래서 잘 아시네요.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면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칼슘.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도 해결하시겠지만 호흡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1분에 호흡을 한 몇 번 정도 한다고 아시고 계시나요? 1분의 호흡 수가. 한 1초에 20회 정도 아니에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예. 네.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20에서 30이지만 계속 지속적인 장기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 30에서 40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호흡도 의도적으로 좀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듯이 그렇죠. 천천히 해서 호흡 습관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딱딱해져요. 어깨라든지 뭐 허리라든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조금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좀 돌려준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시간 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이제 몸 관리를 통한 자기 관리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못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막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데 그 해결책을 잘 못 찾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사건의 원인을 감정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 싫어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나 미워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두뇌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와 사고의 뇌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본능과 감정이 내 사고를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심피질, 의사결정, 판단의 뇌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뚜껑이 열리는 그게 겁니다. 바로 그래서 뚜껑 열리는 거. 합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글로 좀 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글로 서시고 어려울 때는 내가 생각하는 원인은 다 감정적일 수 있으니까 글로 서시면 좀 더 객관화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회사 그만둬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사업 접어서도 안 되고 자꾸 글로 서시고 다른 사람한테 객관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삶의 목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는 조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목표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뭐 제가 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오래 타면 어떻습니까? 이 바람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바람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만 생각하지 본인이 자신감을 되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자신감 훈련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지, 어떤 일을 이루었지, 무엇을 잘했지 이렇게 우리가 매일 운동하듯이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동함으로써 근육이 생기듯이 마음도 계속 훈련을 하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니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든지 딴 사람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럼으로써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크게 보십시오. 좀 더 멀리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신감을 계속 격려하는 그런 뭐 활동 그런 작업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네. 이런 질문 꼭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흑자를 보는 가게보다는 네. 적자를 보는 가게가 더 많고 그런 경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문을 없겠죠.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네.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모든 힘든 일은 언제나 생길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힘든 일이 더 가장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최악을 생각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처한 상황이 더 가대했을 때 있거든요. 네. 그러면 더 가대해서 최후를 생각하시는 거죠. 제일 마지막 점. 그 마지막 점을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안할 때는 불안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어디까지 최악일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오히려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방향을 다시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지난번 성적이 한 35명 중에서 30등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하고 자매결을 맺어줍시다. 근데 이 애가 하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중간 성적표라는 것은 가정일 뿐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이 성적표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나는 잘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성적이 나쁜데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냥 안 받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자신감이? 제 생각에는 항상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기특한데 예.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네. 우리 아들이 지금 한 15등이에요. 40명 중에서. 네. 근데 걔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게 이 정도면 공부 잘하잖아. 네. 그러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만족해야지 높지 않아요. 않은. 우리 딸은 만족해야지 했는데 예. 근데 그걸 결국- 제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좋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3등 안에 들어야 공부 잘하는 거지. 그건 그렇죠. 15등이 뭘 잘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게 성장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장과 발전이 더 낫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기준이. 네. 어떻게 오늘 소장님 방송하시면서 좀 긴장하셨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네, 약간의 스트레스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극복하셨습니까? 근데 그거 좋다잖아요. 네, 제가 정말 출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방송에 이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든지 다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오늘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네. 잘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좀 이걸 통해서 내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여러 가지 보기 말씀을 좋았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예. 많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몸을 생각해라. 몸을 네, 생각해라. 네. 그거 하나만 아마 기억하셔도 스트레스 극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네. 도흥찬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인 줄 알지 뭐. 원장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안 왔어요? 아니 그냥 대표인 줄 알고 계세요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룹입니다. 퓨전. 요즘에는 그룹은 저희 제작실에서 칙칙한 얼굴을 가지신 남성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시는지. 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것도 뭐죠? 선생님. 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을 때 설명하기가 쉬우다가 또 한 번 가서 하는 그런 이소룡 씨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를. 맞아, 그 이소룡. 예.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상황에서는요,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과 같이요. 그래서 그 글을 써서 떨쳐버렸다.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태워버렸다죠. 글쎄. 네네. 그러니까 태우건 아니 뭐 어디 떠내려 보내건 이건 내려놓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자꾸 그거 생각하면 거기 빠져들어가서 사고가 마비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그냥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요, 좀 단순하신 분들이 더 살기 편한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나에게 네. 불리한 것은 오래 생각하지 맙시다. 예. 저희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